두 번째 시간 시작해 봅니다.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면 1시에 끝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1시 반까지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좀 빨리 또 따라오시더라고. 예. 공부는 짧게 해야 돼, 짧게. 자, 가봅시다. 첫 번째 시간에 수요의 개념을 했습니다. 수요의 개념 제가 11말 했잖아요. 근데 결론은 안 샀다. 그 다음에 유량 개념이다. 그 다음에 유효수이다. 그럼 끝나는 거야. 유량과 절량 구별하는 표. 나중에 시간을 두고 계속 암기하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첫 번째 시간 끝났습니다. 두 번째 시간부터는 수요에서 두 번째 수요량 결정률이라는 거 배워요. 그 다음에 수요 법칙 배우고 수요 곡선 배웠습니다. 요 세 가지 주제는 중요성이 떨어진다. 수요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지만 여기 칠판에 있는 요 세 가지 주제는 중요성이 출제 확률이 약간 떨어져요. 그러면 수요량 결정률이라는 게 있고, 이거 뭐 수요량인데 양자 빼고 수요 결정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변화 유형도 있고 그래요. 똑같은 말인데 일단 변화란 말부터 알고 가요. 변화란 말. 요 변화란 말이 무슨 말인가 좀 알고 갈게요. 제가 이렇게 참고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표시는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변화란 말이 무슨 말인가 시험에 안 나오겠죠? 자, 그럼 변화란 말 나왔습니다. 이제 국어 공부하는 거야. 변화의 반대가 뭐 같아요? 변화의 반대가 불변입니다. 불변. 변화의 반대를 쓸 필요 없습니다. 다 있어요. 여기 필기노트에. 자, 불변인데 이 불변을 다른 말로 이제 일정하다 그래요. 일정하다.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불변하고 일정이 똑같은 말이야. 가격이 일정하다. 그러면 가격이 작년에도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도 1,000만 원이다. 그럼 일정하잖아요. 그럼 가격이 변한 게 아니죠. 그럼 이렇게 나온다고 가격이 일정하다, 수요량이 일정하다. 그럼 변화가 없다는 소리야. 또는 불변이다. 그럼 변화는 두 가지가 변화요.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그렇죠? 그럼 가격이 변했단 말은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가격이 떨어진 것도 변하죠. 이렇게. 수요량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것도 변하잖아요. 그럼 수요량이 증가했습니다. 수요량이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변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는 상승했다, 하락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그럼 가격이 변화했다. 요 가격 변화 나왔네요. 그럼 가격이 변화했다 말은 가격이 상승하거나 가격이 하락했다 그 말이에요. 의미 아셨죠? 예, 됐습니다. 이제 여기 수요량의 변화가 나왔네. 그럼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량이 증가했다, 수요량이 감소했다. 이게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공부를 같이 하는데 같이 해야 돼. 제가 일반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만이 이 부분이 이해된다고. 수요량 결정요인 다른 말로 수요량 변화율을 하는데 이거 무수히 많아요. 아파트 수요량 결정요인이 무수히 많고 여기 이제 사과를 해볼까요? 사과 수요량 결정요인 몇 개?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의 어떤 재화의 수요량 결정요인은 무수히 많다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시험에 나옵니까? 그건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 노원구에 또는 우리 서울시의 아파트 수요량을 결정하는 요인 볼까요? 1번 타자가 아파트 가격이야. 노원구의 아파트 가격이 평당 10만 원이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전부 다 60평 아파트 하나씩 사드릴게요. 10만 원이라면 600만 원밖에 안 하니까. 속으로 그러지. 내가 너 2개 사줄게. 그러니까 이 아파트 가격이 아파트 수요량 결정 1번 타자가 되는 거야. 그다음에 우리 노원구의 인구가 2배로 증가한다면 그럼 아파트 수요량도 2배로 증가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노원구의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그럼 아파트 수요량도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노원구 구민들의 여러분 노원구 구민이잖아요. 구민들의 소득이 10배로 증가돼. 선생님 10배 너무 적다. 100배 그래 100배. 소득이 100배로 증가했다. 그럼 아파트 수요량도 100배로 증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파트 살 때 은행에서 대출받아 사거든요. 그럼 은행 이자율이 아파트 수요량을 결정한다고. 그럼 은행 이자율이 너무 높아. 1년에 5%만 돼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면 이자 비용 부담 때문에 이자율이 높아지면 대출 뭐냐 안 받아요.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이 감소하는 거야. 그런데 이자율이 1년에 1%밖에 안 된다. 그러면 대출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아파트 수요 증가. 다 쓰지 못하고 여기 아파트 수요량 결정 다 쓰지 못하고 내가 죽는단 말이에요. 무수히 많으니까. 이 대체제란 말은 오늘 엄청나게 중요한 말인데 이 대체제란 말은 대체는 바꿔 쓴다는 소리야. 바꾼다. 그게 대체야. 그럼 대체제는 바꿔 쓸 수 있는 재화야. 그럼 이 아파트와 대체 관계 있는 게 아파트라는 재화와 대체 관계 있는 게 상가입니까? 연립주택입니까? 연립주택. 그걸 대체제라고 한다고. 아파트의 대체제는 연립주택이야. 그러면 사이다의 대체제는 사이다. 마시는 거 탄산음료. 사이다의 대체제는 소주입니까? 콜라입니까?
꼴라. 그거에 대체제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제 봐요. 대체제 개념 알았습니다. 그럼 아파트 대체제가 이제 연립주택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단독주택도 아파트하고 대체제야. 단독주택도. 그럼 연립주택 가격이 아파트 수량을 결정한다고. 우리 노원구에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이 있는데 연립주택 가격이 계속 떨어져요. 노원구에 연립주택이 굉장히 멋지게 짓고 이게 아파트 못지않게 아주 최신의 자재로 앞에 공원도 있고 멋지게 지었어요. 그런데 평당 10만 원밖에 안 한대. 그래도 아파트 살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연립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하지, 감소. 연립주택 많이 살 거니까. 아파트 수요량은 감소하겠죠. 그럼 연립주택 가격이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킨다. 결정한다. O입니까? X입니까? O.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요인들이 아파트 수요량을 결정한다고. 이 노원역에 지하철역이 하나 더 들어온다고 봐요. 환승역이 된다고 봐요. 그럼 노원역 일대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요인들이 아파트 수요량을 결정하고 변화시킨다. 무수하게 많다. 여기까지는 시험에 안 나와. 선생님이 시험에 안 나오고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했어. 예? 그런데 이걸 경제학에서는 두 개로 나누는 거야. 아파트 수요량 결정률이 몇 개? 무수히 많다.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몇 개로 나눈다? 두 개로. 아파트 가격하고 여기에 아파트 수요량 결정률이 1번 타자야. 아파트 가격이.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 책에다가 나머지 것들 그러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아파트 수요량 결정률은 무수히 많은데 두 개로 나누면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이렇게 나눈다고. 아파트 수요량 결정률 몇 개? 무수히 많다. 두 개로 나눠라.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이제 이걸 아파트라고 하지 말고 단독주택이라고 해봐. 연립주택이라고 봐. 그럼 연립주택 수요량 결정률 몇 개? 무수히 많다. 그럼 첫 번째가 연립주택 가격. 그다음에 인구, 소득, 이자율. 이때 대체제는 연립주택의 대체제는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걸 사과라고 봐. 사과 수요량 결정률 몇 개? 무수히 많다. 사과 가격이 1번 타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정리. 아파트 수요량 결정률 몇 개? 무수히 많은데 두 개로 나눠봐라.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시험 문제야. 지금부터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변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거나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이 변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아파트 수요량이,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가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량은 감소하거든요. 아파트가 떨어지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하거든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변했습니다. 아파트 수요량 변합니까? 네, 변하죠. 이해됐죠? 자, 이번에는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어요. 그럼 인구가 변화했습니다.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한대 감소한대요? 증가. 그럼 인구가 감소한대요.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요? 감소. 노원구 주민들의 소득이 10배로 증가한대요.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은 대부분이 증가야.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 가격이 변하든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든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해요. 근데 이름이 달라. 이름이. 경제학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라고 불러.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안 바뀌고 인구 변화했다. 소득 변화했다. 그럼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해요? 안 해요? 하죠. 인구 변화했습니다. 소득 변화했습니다.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하죠. 그걸 아파트 수요 변화라고 불러요. 양자 인양 음야 차이야. 자, 정리. 이제 벌써 이제 넉 나갔다. 이제 뭐냐 도대체. 자, 아파트 수요량 결정률 몇 개? 무수히 많다. 두 개로 나눈다.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여기까지 시험 안 나와. 이런 거 시험 안 나온다고. 여기서부터 시험이야. 그럼 아파트 가격이 변했습니다.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하죠. 그걸 수요량의 변화를 한다고요. 수요량의 변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그럼 인구가 변화했습니다.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합니까? 하지. 여기 봐. 여기. 아직 여기 안 왔어. 1시 반까지 가야 되겠다. 내가 큰일 났다. 예? 여기까지만 온 거야. 자, 아파트 가격이 변하든 인구가 변하든 소득이 변하든 아파트 수요량은 변한다고. 이름이 다르다고. 이름이. 그럼 아파트 가격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했습니다. 그걸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를 한다고. 이번에 인구가 변했습니다. 소득이 변했습니다.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한다요 한다. 여기 안 왔다니까. 오늘 다 남어. 다시 무조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한다고 해야 한다니까. 뭐가 다르다? 이름이 다른 거야. 이름이. 자, 인구가 변했습니다.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합니까? 하죠. 하는데 뭐라 한다? 수요 변화를 한단 말이에요. 수요 변화. 아직도 모르는 사람 2명 있는데 빨간 옷 입으신 분. 걱정하지 마. 빨간 옷 없으니까. 그럼 제가 빨간 옷 입은 걸 옆에 본다. 이렇게 있는 거 없는 거 없어. 빨간 옷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자, 다시 가격, 아파트 가격 변했습니다. 아파트 수요량 변화하죠. 이름을 수요량의 변화. 인구 변했다. 소득 변했다. 아파트 수요량 변화한다 안 한다? 한다. 무조건 수요량 변화한다게. 근데 이름이 뭐다? 수요 변화다. 수요. 자, 이제 다 됐어. 이제 빨간 옷도 됐어. 이제 인구가 변했습니다. 수요량 변화하죠. 이름이 뭐다? 수요 변화. 수요 변화. 인구 변하면 요 인구는 아파트가 아니잖아. 그럼 인구 변했습니다. 아파트 수요량이 변합니다. 이름을 수요 변화. 아파트 가격 변했을 때만 요 아파트 가격 변했을 때 요거 아파트 가격 변했을 때만 수요량의 변화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 그럼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하죠. 이름은 뭐라 한다? 수요량의 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인구가 변했습니다. 소득이 변했습니다.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해야 하네요. 하지. 이름이 뭐라 한다? 수요 변화라고 한다 이 말이지. 자, 이제 다 됐어. 이제 인구가 변해서 수요량이 변화하면 이걸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OX. X 그렇지. 인구가 변해서 수요량이 변화하면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 변화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연습해요. 오로지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 아파트 가격 변했을 때만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 가격 아닌 것들은 다 뭐라고 한다? 수요 변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주의할 것은 잘 들어봐요. 그럼 연립주택 가격이 변해요. 연립주택 가격. 아파트와 대체가 아닌 연립주택 가격이 변해요. 그럼 연립주택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해야 하나요? 하죠. 근데 이름이 수요량의 변화야, 수요 변화야? 그렇지, 수요 변화지. 그러니까 오로지 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는 아파트 가격 변했을 때만, 아파트 가격 변했을 때만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야. 그럼 연립주택 가격은 아파트 가격이 아니잖아. 그럼 연립주택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다른 말 하면 여러분 머리가 또 헷갈리니까 여기서 이제 멈추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럼 이 논리가 공급에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공급을 한번 찾아가 보자고. 공급으로. 자, 이제 공급을 한번 가봅시다.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 공급량 결정요인, 공급량 변화인. 제가 여기다 아파트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아파트. 자, 그럼 아파트 공급량 결정요인 변화인 몇 개? 무수히 많다야. 근데 두 개로 나누는 거야. 어떻게 나오나요? 아파트 가격하고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이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라고. 수요하고 공급은 약간 달라져요. 패턴은 똑같은데 아까 우리 수요에서 봐요. 아파트 수요량 결정 요인은 아파트 가격하고 인구 소득이 나왔어요. 근데 공급에서는 인구 소득이 나온 게 아니라 요 생산 요소의 가격, 이달 이런 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수요하고 공급 패턴이 똑같은데 이 내용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봐봐. 수요 봐봐요. 수요량 결정 요인에서는 아파트 가격은 있었어요. 공급량 결정도 아파트 가격이 있죠. 아까 수요에서 이자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이자율. 대체자 가격도 있었어요. 그런데 생산 요소 가격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요량 결정 요인, 공급량 결정 요인 여기 패턴은 논리는 똑같은데 내용이 약간 달라진다는 거야. 그럼 이 생산 요소 가격은 아파트 생산할 때 생산 요소가 택지, 건설 노동자, 건축 자재, 시멘트, 철근 가격 이런 것들을 생산 요소 가격을 한다고. 패턴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아파트 공급량 결정 요인 무수히 많은데 몇 개로 나눈다? 두 개로.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어떤 것이 바뀐다 하더라도 아파트 공급량은 바뀐다. 근데 뭐가 다르다? 이름이 다르다. 이름이.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공급량이 변하면 아파트 공급량이 변하라고 하고, 아파트 가격 유예은행이 변했다. 그러면 생산 요소의 가격이 변했다. 택지 가격이 변했다. 건축 자재 가격이 변했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변한 게 아니죠. 그거는 공급량이 변화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한다? 공급 변화라고 한다. 그럼 이제 여기서 정리.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공급량의 변화입니까? 공급 변화입니까? 공급량의 변화. 그러면 생산 요소의 가격이 변했다. 이자율이 변했다. 대체재, 보완재 가격이 변했다. 그다음에는 공법상 규제의 정도가 바뀌었다. 그래서 아파트 공급량이 변화한다. 이걸 아파트 공급량의 변화라고 합니까? 공급 변화라고 합니까? 공급 변화. 자, 됐죠? 이제 그만해, 이제 됐어. 더 하면 헷갈리기만 하니까. 자, 됐어. 그럼 수요와 공급의 패턴이 똑같다는 거 하나 봤고, 이제 수요랑 결정요인 부분으로 다시 갑니다. 자, 이제 수요랑 결정요인이 끝나고 나면 이제 수요 법칙이라고 나와. 수요 법칙은 수요에 관해서 법칙적인 거, 늘 그렇게 되는 거. 그럼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봤다.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봤더니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러면 수요자는 수요량을 감소시키는 거야. 근데 부동산학에서는 가격과 임대료를 같은 말로 보는 거야. 임대료도 부동산에서는 가격이야. 그럼 수요 법칙이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OX? O. 그럼 반대로 어떤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면, 사과 가격이 떨어지면, 사과 가격이 하나에 1,000원이었는데 사과 가격이 하나에 100원으로 떨어지면 그럼 사과 수요량은 증가 감소? 증가. 그럼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가 화살표 방향이 같은 방향입니까? 반대입니까? 반대. 그걸 수요 법칙을 한다고. 수요 법칙. 수요 공급 이론에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연결될 때 이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화살표 방향이 매우 중요해요. 올라갈 때 올라가냐, 떨어질 때 떨어지냐, 요거 잡아야 한다고. 이게. 그럼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의 화살표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반대.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감소하죠. 가격이 떨어질 때 수요량이 증가하죠. 이렇게 반대로 간 것을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한다고. 뭐 이 정도까지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지만 수요 법칙 자체가 중요성이 약간 떨어지니까 그럼 시험을 이렇게 낸다고. 이렇게 내면 얼마나 좋은가 봐봐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출제자 복 받아야 돼요. 수요 법칙이란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OX? O. 그렇게 내면. 근데 수요 법칙이란 말 안 줘요. 안 주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준다고. 그럼 뭡니까 있습니까? O. 그럼 공급 법칙도 있겠네. 그럼 여기다 공급 법칙 바로 써볼게요. 여기다 이제 공급 법칙. 그럼 수요 법칙이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라면 공급 법칙은 가격과 뭐의 관계일까? 공급량.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 그럼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 공급을 배울 때 내가 공급자다. 내가 아파트 공급자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아파트 공급량을 증가시키겠지. 그래야 돈이 되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는데 아파트 공급하지 않고 연립주택 공급한다. 이 공급자 미친 거지. 그죠? 그러니까 공급자들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거야. 돈 버는 게 목적이라고. 그래서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을 증가시켜. 반대로 그 물건의 가격이 떨어진대요. 떨어질 때 계속 공급해라. 그럼 그것도 미친 거지. 야, 아파트는 안 돼, 이제는. 아파트 공급량 감소시켜, 이렇게. 그럼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공급 법칙이란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량이 증가한다. 가격이 하락할 때 공급량이 감소한다. 이걸 공급 법칙이란다. 비례 관계를. 시험은 공급 법칙을 더 잘 내요. 수요 법칙보다는. 공급 법칙을 낼 때 공급 법칙을 빼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냈다고. 최근에.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 감소한다. OX? X. 그거 공급 법칙을 시험에 낸 거라고. 이렇게. 자, 이 수요 법칙을 다시 수요로 왔으니까. 공급 끝났으니까. 공급 법칙 끝났으니까.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 보자. 그걸 수요 곡선이라고 해요. 우선 우리 시험에서 수요 곡선을 그리란 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요 곡선은 예전엔 좀 나오다가 요즘은 거의 사라졌어. 수요 곡선이. 나중에 이제 공부를 많이 진행하다 보면 1월달, 2월달, 3, 4월달 가져가면 그러면 이제 수요 곡선에서 뭐 개별 수요 곡선, 시장 수요 곡선 이런 건 제가 언급을 해요. 근데 그런 것은 거의 좀 출제하지 않고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수요곡선이 이제 우하향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것만 좀 알고 가게. 요것만. 제가 지금부터 이제 수요곡선 그릴 건데 여러분은 그릴 필요 없어요. 왜? 그려야 말 안 나오니까. 자, 이제 그려볼게요. 이제 가격축이고 요 가격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어요? 임대료. 임대료. 그다음에 수요량. 네. 어떤 재화의 가격이 1,000원이었어요. 그때 수요량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량을 봤더니 수요량이 200개였답니다. 200개 이렇게. 네. 근데 가격이 2,000원 올라가요. 그러면 1,000원일 때 수요량 200개에서 이제 이 점을 A점이라고 해봐요. A점. 가격이 2,000원 올라갔습니다. 가격이 올라갔네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감소.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감소한다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서 수요량이 감소하는데 수요량이 만약에 100개로 감소했다고 100개로. 그럼 이 점이 2,000원하고 100개가 되는 점이 이제 B점이라고. 이 선이라는 것은 점을 모아놓은 거예요. 점. 선은 점을 모아놓은 거라고. 그러면 만약에 가격이 1,500원이라면 가격이 1,500원이 됐다면 그럼 수요량은 150개 이렇게 되겠죠. 그럼 1,001원일 때는 여기에 찍힌다고. 그럼 500원이 되면 그럼 수요량은 증가해서 이제 300개 되니까 여기에 찍힌다고 이렇게. 그러면 501원이면 여기 계속 찍어간다고. 이 점을 계속 찍다 보면 다 연결돼 버린다고. 그래서 선이 되는 거야. 이 점들을 쭉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이걸 수요곡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수요곡선은 가격과 수요량 관계를 좌표 평면상에다가 연결시킨 거라고. 그러니까 수요곡선인데 수요가 영어로 디맨드거든. 그래서 제가 D라고 이렇게 많이 표시해. D. 책도 D라고 이렇게 나온다고. 수요곡선 디맨드 커브인데 그냥 D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요곡선 그려봤습니다. 근데 수요곡선이 저 우하향한다고 나왔는데 그럼 왜 우하향한다고 부르는가? 이 말은 이런 뜻이요. 향한다는 소리예요. 향이. 우측으로 향합니다. 이 우가 좌측 우측 할 때 우라고. 그럼 하는 상하할 때 하야. 상하할 때. 그 우측으로 향합니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갑니다. 이 하향한다 말은 상에서 하로 밑으로 향한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 왜 이렇게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 봐요. 수요곡선을 이 부분 여기서부터 읽어가는 것하고 이 위에서부터 읽어가는 것하고 달라요. 이 밑에서부터 읽어가면 수요곡선은 위로 올라가는 거야. 좌상향한다고 해야 돼. 근데 여기서부터 읽어가니까 우하향한다 읽는다고. 여기가 0, 원점이야. 원점부터 읽어가거든. 이걸. 그럼 이걸 제가 자 좌우로 나눠볼게요. 좌우로. 이렇게 나눠봐요. 나누면 여기가 좌측이고 우측이야. 그럼 여기 원점부터 읽어가니까 수요곡선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향하는 거예요. 우측으로. 됐죠? 우측으로. 이번에는 상하로 나눠볼게요. 상하로 나누면 이렇게 나누면 여기가 위에가 상이고 여기가 여기. 요 상하로 나누면 여기 이제 여기다 상이라고 쓸게요. 상이고 요 밑에가 뭡니까? 하야 하. 이렇게. 그러면 좌우로 나누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는 거고 수요곡선이 이렇게 가니까 상하로 나누면 상에서 하로 밑으로 떨어진 거라고. 그래서 우측으로 갑니다. 향합니다. 하로 향합니다. 그래서 우하향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하향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읽어간다. 여기서부터 읽어가면 그러면 좌상향합니다. 이렇게 불러야 한다. 이렇게. 근데 원점부터 읽어가니까 우하향합니다. 이렇게 부를 뿐이라고. 이해되셨죠? 자, 이게 수요곡선인데, 예, 수요곡선 보면, 뭐, 기본서도 그렇고, 이 필기노트 보면 그 밑에 무슨 설명이 나온다고. 그 설명은 예전에 나왔던 거지, 요즘은 좀 뜸하고 있다, 그게. 그래서 여기까지만, 수요곡선은. 그러면 공국곡선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자, 공국곡선 하기 전에요, 봐요. 제가 수요곡선을 그려낼 때, 이거 수요법칙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야. 볼래요? 가격이 1,000원일 때 수요량이 200개였어요. 그럼 가격이 2,000원 올라갔다. 그럼 수요량이 감소한다. 가격이 올라간다. 수요량이 감소한다. 그게 뭡니까? 수요법칙. 수요법칙을 그대로 옮겨놓은 게 수요곡선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묶어서 타이틀 하나 달 수 있어요. 수요법칙과 수요곡선 이렇게 타이틀을 달 수 있다는 소리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 아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공국곡선도 있겠네요. 그럼 제가 이제 공국곡선 그려볼게요. 그려야 말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막 저렇게 그리구나.
집에 가서 그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 버리세요. 집에 가셔서는 제가 별표 한 것만 하시면 되니까. 자, 이제 갑시다. 공급곡선. 그럼 수요곡선은 가격과 수요량이 관계했습니다. 그럼 공급곡선은 무엇과 뭐의 관계일까?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죠. 가격 다른 말로 임대료. 자, 그러면 어떤 물건의 가격이 1,000원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공급량을 봤더니 공급량이 100개였대요. 100개. 그럼 이 점이 가격 1,000원과 공급량 100개가 대응하는 좌표 평면상에 이렇게 하나 찍힌 거야. 이렇게 A점이라고. 자, 가격이 올라가.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여기 가격이 2,000원 올라가면 공급자들은 공급법칙에서 공급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 감소한다. 생각을 잘못하셨네요. 자, 공급으로 갑시다. 네, 공급곡선, 공급법칙. 그럼 공급곡선은 공급법칙을 그림으로 표시해 보는 거야. 자,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가격이 올라갔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증가, 감소? 증가. 가격이 1,000원일 때 공급량이 100개였어요. 그럼 가격이 2,000원 올라가면 공급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 200개로 증가. 그래서 이 점이 찍히는 거야, B점. 그러면 1,500원이면 150개. 이 점이 찍히는 거죠. 그럼 500원이면 1,000원에서 500원 떨어졌어요. 그럼 공급량은 증가, 감소? 감소해서 50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500원인데 501원이면 그러면 이제 이 점이 찍히고 502원이면 이렇게 찍히고 있죠. 그 이 점들을 계속 찍혀진다고. 이 점들을 연결하는 거야. 이 점을 연결했더니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야. 공급곡선인데 공급은 영어로 서프라이. 그래서 S곡선 그런다고. S곡선. 그러면 공급곡선은 여기가 0이 원점이야. 여기서부터 읽어간다고. 역시 상하 좌우로 나눠볼게요. 이렇게 나누는 게 좌우야. 좌우. 그러면 공급선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그죠? 그러면 상하로 나눠볼게요. 상하로. 그러면 상하로 나누면 그러면 요 밑에가 뭐요? 하. 여기 위가 상이죠. 그러면 상하로 나누면 하에서 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선은 좌우로 보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는 거고 상하로 보면 하에서 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공급선은 우상향한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공급선은 우상향한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랬네요. 일반적으로. 이 일반적이란 말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이란 말은 예외가 있다는 소리야. 봐요? 우리 노원의 수험생들은 일반적으로 개론을 잘한다. 그 모두 잘한 건 아니라고. 대부분이 잘하는데 못한 사람도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전부 잘한다 하고 일반적으로 잘한다고 다른 말이라고. 그러면 공급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한다 말은 모든 공급곡선이 우상향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단어야. 자, 다음 주에 공급곡선이 수직선도 나오고 수평선도 나온다고. 그럼 공급곡선 이게 일반적인데 이러한 공급곡선이 나온다는 소리 이렇게. 그럼 모든 공급곡선이 우상향한 것은 아니죠. 수평선 나오고 나중에 이제 내가 다음 주에 보면 수직선도 나온다고. 수직선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상향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 공급곡선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출제했냐면 공급곡선은 우하향한다라고 출제했어. 우하향한다. 공급곡선이 우하향합니까? 우상향합니까? 우상향. 그게 이제 한번 출제했어. 공급곡선은 우하향한다 이렇게 한다고. 우상향이 아니라. 자, 우하향이 아니라 우상향한다.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이제 수요곡선, 공급곡선이 끝냈습니다. 그럼 이제 수요에서 네 번째를 했고 수요에서 이제 다섯 번째 거 해봅시다. 수요에서 다섯 번째. 다시 이제 저는 수요로 가볼게요. 수요에서 다섯 번째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이 표가 또 별표 3개입니다. 수요에서 수요 곡선까지 끝났고 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요 비교하는 거 요거 이제 별표 3개. 자, 필기 노트는 22쪽 상단에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역시 이 별표 3개 줬으니까 엄청나게 중요하겠죠? 그럼 이제 보자고요. 자, 갑시다. 여기다 제가 아파트라고 한번 써볼게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와 아파트 수요 변화. 그럼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와 아파트 수요 변화를 비교할 때 세 가지를 비교한 거야. 의하고 원인하고 수요 곡선 이렇게 세 가지로.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아파트 수요 변화는 개념은 아까 했잖아요. 개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오늘 이 두 번째 시간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헷갈렸던 거 있잖아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그럼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는 다른 요인 일정할 때 이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그래요. 근데 아파트 수요 변화는 가격이 일정할 때 아파트 가격은 안 바뀌는데 아파트 가격 유효 요인. 이 가격이 아파트 가격 유효 요인. 그러면 인구가 변해서 소득이 변해서 이자율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아파트 수요 변화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됐잖아요. 그렇지?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만 추가해 볼까요? 그러면 연립주택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데 그것은 아파트 수요량이 변합니까? 수요 변합니까? 그렇죠. 수요 변화 된 거야. 이렇게. 된 거라고. 자, 그러면 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 해당자의 가격. 지금 제가 아파트 예를 들었죠? 아파트가 해당자야. 이렇게.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는 원인은 아파트 가격 변화야.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 아파트 가격 하락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가 된다고 이렇게. 그럼 단독주택 가격 상승 하락은 아파트 가격 아니죠. 단독주택 해당지 아니죠. 우리가 아파트 하고 있으니까. 그럼 단독주택 가격 상승 하락은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 변화 원인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딱 하나. 오로지 아파트 가격 변화. 아파트 가격 상승, 아파트 하락. 이것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아파트 수요 변화 요인은 아파트 수요 변화 원인은 다른 말로 요인은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 빼고 나머지 것들. 그럼 인구, 소득, 이자율, 공법상 규제, 취득세율, 그다음에 대체재 가격. 그 아파트하고 대체 가격이 연립주택 가격이거든. 그럼 이런 것들은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데 근데 수요 변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수요 변화 요인이 된다고. 그러니까 오로지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만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가 되고 그게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되는 거고 나머지 것은 전부 다 수요 변화가 되는 거고. 됐습니까?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됐는데 여기 3번에 수요 곡선 이렇게 놨어요. 3번에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 이제 수요 곡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를 수요 곡선으로 표시해 보십시오 그 말이야. 그다음에 수요 변화는 수요 곡선은 요 아파트 수요 변화를 아파트 수요 곡선에다 표시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말이라고. 여기 이제 요 두 가지 비교해서 3번이 주로 나오는 3번이. 자, 이제 가봅시다. 띵 하죠? 지난주까지하고는 좀 다르죠, 사뭇? 다르졌잖아요, 내용이. 자, 제가 수요곡선 그려볼게요. 수요곡선 우하향합니다. 디맨드 커브. 여기는 수요량이고, 요거는 이제 가격이었네요. 이렇게. 자, A점. A점은 수요곡선 상의 점입니까? 맞잖아요. 요 수요곡선 위의 점이잖아요. 그럼 A점이, 요거 이제 B점이요. 그럼 A점하고 B점 보면 수요곡선 상의 점이야. 수요곡선 상의 점이라고. 그럼 A점에서 B점으로 갔습니다. 이걸 수요곡선 상의 이동,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라고 한다고. 그게 요거야.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은 A점은 수요곡선 상의 점, B점도 수요곡선 상의 점. 그럼 A점에서 B점으로 갔습니다. 이건 수요량의 변화야. 수요량의 변화. 자, 아직 설명하지 않았어. 설명하지 않고 이런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가 일어나면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니까 A점에서 B점으로 가는 것. 이걸 수요량의 변화를 한다고. 근데 수요곡선 1번인데 수요곡선 2번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수요곡선 1번이 2번으로 간 것은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입니까? 수요곡선 자체 이동입니까? 자체 이동. 거기 요거야. 수요 변화. 자, 근데 여기는 D1에서 D2로 간 것은 수요곡선이 우측 이동이에요. 우측 이동. 그럼 이렇게 좌측으로 갈 수도 있겠네. 좌측. D3로 이렇게. 그럼 A점에서 B점으로 간 것은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고 수요곡선 1번이 2번으로 가거나 1번이 3번으로 간 것은 수요곡선 자체 이동이고 그럼 요 A점이 B점으로 간 것은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니까 수요량의 변화고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가 일어나면
수요 곡선상 A점이 B점으로, B점이 A점으로 옮겨오는 거야. 근데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했다. 이거 우측. 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했다. 그럼 수요 곡선 자체 이동이라고. 자, 그러면 수요 변화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무수히 많다라고 대답하는 게 여러분들 가장 먼저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내가 처음 배울 때는 수요 변화가 몇 가지입니까? 그럼 무수히 많다고 대답한다고. 처음 배울 때는 수요 변화는 두 가지야. 무수히 많은 게 아니라. 수요 변화는 어떻게 두 가지냐면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 두 가지밖에 없지. 선생님 무수히 많다 하고 싶은데 그것은 수요 변화 요인이 무수히 많은 거야. 요인이. 그럼 수요 변화는 몇 가지로? 두 가지. 아까 변화할 때 뭐 저런 걸 하나 했잖아요. 느낌이 아까 이렇게 참고 펴시면서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상승, 하락, 증가, 감소가 변화입니다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눈빛이 뭐 저런 것을 설명하고 있어 그러더라고. 수요 변화는 두 가지잖아. 수요 증가하고 수요 감소. 그러니까 수요 증가하면 수요 우측 이동하는 거야. 여기 이제 수요 증가 우측 이동하는 게. 이거는 우측 이동이잖아요. 이건 좌측 이동이고. 그럼 우측 이동이면 수요 증가, 좌측 이동은 수요 감소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아직 증명하지 않았지만 어차피 이제 애울 거니까 수요량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걸 수요 곡선으로 표시합니다. 수요 곡선 상의 이동. 수요 곡선 상의 이동. 수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요 곡선 상의 이동입니까? 수요 곡선 자체 이동입니까? 자체 이동. 자체 이동. 네, 수요 변화는 두 가지.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 수요가 증가하면 우측 이동이고 수요 감소하면 좌측 이동이고. 자, 그러면 이 표가 공급에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표에다가 수요 자리에다가 공급으로 다 바꿔요. 그러면 그대로 적용되는 거야. 볼래요? 그러면 공급 양의 변화와 공급 변화. 공급 양의 변화, 공급 변화 구별하면 아파트, 이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공급 양의 변화. 아파트 공급 변화 이렇게 바꿔봐요. 그럼 아파트 공급량의 변화는 다른 용이 일정할 때 아파트 가격 변하여 아파트 공급량이 변하는 거. 원인은 오로지 아파트 가격 변화, 아파트 가격 상승하라. 그럼 아파트 공급량의 변화를 공급 곡선으로 표시하면 공급 곡선 상의 점의 이동. 아파트 공급 변화는 가격은 일정할 때 아파트 가격이 안 바뀌는데 가격 이외의 요인, 생산 요소의 가격 이런 거 변하여 공급량이 변하는 거. 그럼 아파트 공급량이 원하는 원인은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 그럼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 그럼 공급 변화는 몇 가지? 두 가지. 공급 증가, 공급 감소. 수요든 공급이든 증가하면 우측 이동이고 감소면 좌측 이동이야. 그러니까 요 증가 올라갔죠? 우측 이동은 앞으로 계속 올라간 거 본다고. 우측 이동은 올라갔다 하면 된다고. 좌측 이동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했던 이 표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표인데 이걸 수요 자리에 공급을 집어넣으면 그대로 적용되는 거야. 그대로. 그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앞에 있던 수요부터 수요 곡선입니다. 수요 곡선 1번 A점이 B점으로 갔습니다.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죠. 그럼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수요량의 변화. 수요 곡선이 D1이 D2가 됐습니다.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수요 변화. 우측 이동했죠? 수요 증가. 자, D3가 됐습니다. 좌측 이동했죠? 수요 감소. 자, 이건 이제 지우고 공급을 해볼게요. 공급선 우상향. S곡선. 가격, 공급량 했겠네. 자, A점 있다가 B점으로 왔습니다. 그럼 공급선 자체가 이동합니까? 공급선 상의 점의 이동. 상의 점의 이동. 상의 점의 이동 되셨죠? 이걸 공급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그러면 공급곡선 1번이 공급선 2번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공급선 자체가 이동한 거죠? 이거는 공급량의 변화, 공급 변화. 공급 변화. 자, S3. 그러면 좌측으로 옮겼습니다. 이것도 공급 변화. 우측으로 옮기면 공급 증가. 좌측으로 하면 공급 감소. 되셨죠? 이제 됐어, 이제.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가를 제가 증명해 보일 거니까
그 증명 이해 안 되면 거기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여러분 이게 증명하라고 안 나오니까. 요것만 이해했으면 돼요. 요것만 이제 해봐요. 수요량의 변화. 수요곡선 상해 점의 이동, 수요곡선 자체 이동. 상해 점의 이동. 점의 이동. 그럼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겁니까? 수요곡선 상해 점의 이동이다. 수요곡선 상해 점의 이동이다. 그럼 아파트 가격 아니고 인구가 변했습니다. 소득이 변했습니다. 연립주택 가격이 변했습니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 그럼 수요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그럼 된 거야 이렇게. 수요 변화는 몇 가지? 두 가지.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 그러면 수요 증가, 수요곡선 우측 이동. 수요 감소, 수요곡선 좌측 이동. 그러면 된다고 이렇게. 공급도 똑같아. 그럼 아파트 가격이 변했다. 그럼 아파트 공급량의 변화, 아파트 공급 변화. 공급량의 변화.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입니까? 상해 점의 이동. 상해 점의 이동. 자, 이번에는 잘 들어요.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했다. 생산 요소가 하락했다. 택지 가격이 올라갔다. 택지 가격이 떨어졌다. 이거는 아파트 가격이 변한 게 아니죠. 아파트 가격 이유형이 바뀐 거죠. 이때는 공급량의 변화입니까? 공급 변화입니까? 공급 변화. 그러면 공급 곡선 상해 점의 이동, 공급 곡선 자체 이동. 자체 이동. 공급 변화 몇 가지? 두 가지. 공급 증가, 공급 감소. 공급 증가, 공급선 우측 이동. 공급 감소, 공급선 좌측 이동. 됐지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소득의 변화로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했다면 이를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X, 수요 변화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렇게 낸단 말이에요.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로 수요곡선 자체가 좌측 우측 이동하는 것을 수요 변화라고 한다. OX? 오,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로 수요곡선 자체가 좌측 우측 이동하는 것을 수요 변화라고 한다. 맞습니까? 또 이렇게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하면 수요곡선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한다. OX? 오, 그렇게 낸다고. 그렇게 시험에. 예. 자, 그럼 이제 왜 이렇게 되는가를 제가 이제 증명해 보일 테니까 그 증명이 어려우면 그러면 그냥 눈을 감아버려. 요거 지금 따라한 거. 지금 제가 말한 거 다 이해됐으면 된 거라고. 근데 왜 그렇게 된가 제가 증명할 테니까. 그러니까 증명을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아, 그렇구나 하면 된다. 그렇게. 자, 가격, 수요량, 수요곡선, D1. 어떤 자의 가격이 1,000원이었습니다. 그때 수요량이 200개였대. 200개 이렇게. 이걸 A점이라고 합시다. A점은 수요곡선 상해점입니다. 자, 가격이 2,000원 올라갔습니다. 그럼 가격이 올라갔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야. 그럼 가격이 2,000원 올라가면 이제 원래 1,000원이었을 때 가격이 1,000원이었을 때 A점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그럼 가격이 2,000원 올라가면 수요량이 감소해. 그래서 100개밖에 안 돼. 이렇게. 그 100개밖에 안 되면 A점이 있었던 게 이 점으로 와야 돼. B점으로. 그럼 A점에서 B점으로 온 것은 A점에서 B점으로 온 것은 무엇이 변했기 때문에? 가격이. 그러니까 요 가격이 변하는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을 나타내는 거야. 가격이 하락해도 마찬가지고. 그럼 가격이 500원 하락했다. 그럼 500원 하락하면 수요량이 300개가 되니까 2점이 되는 거지. 그럼 A점에서 C점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 A점에서 B점으로, A점에서 C점으로, 뭐 B점에서 A점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야. 이거는 뭐가 바뀐 거예요? 가격이 변한 거야. 가격이. 아파트 가격 변했다.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를 하고 이걸 수요곡선을 표시했더니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 되는 거라고. 자, 이제는 여기 수요 변화를 해볼게요. 요 A점을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A점이 어떤 상태냐면 A점이요. 자, 가격은 1,000원이야. A점. 가격이 1,000원 맞죠? 가격이 1,000원입니다. 가격은 1,000원이었습니다. 그때 수요량이 몇 개였습니까? 200개. 수요량이 200개요. 200개. 그래서 200개였어요. 그럼 수요량이 200개란 말은 인구도 있었겠네. 인구. 맞잖아요. 가격이 1,000원인데 인구가 한 명도 없으면 수요량이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있었겠네. 그러니까 인구가 200명이었어요. 이게 지금 A점이야. A점. 그런데요. 가격은 1,000원 그대로 있어요. 이 가격이 2,000원 되면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야.
근데 수요 변화는 가격은 안 바뀌어. 근데 가격 유형이 바뀌어. 그럼 이제 인구가 300명이 되는 거예요. 300명이. 그럼 수요량은 200개일까 300개일까? 300개가 되겠죠. 300개 이렇게. 300개.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 요 A점은 가격 1,000원이고 인구가 200명일 때 수요량이 200개. 가격 1,000원이고 수요량이 200개. 그럼 요 밑에를 A 다시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A 다시점은 가격은 1,000원. 인구가 몇 명? 300이니까 수요량이 300개 돼버린 거야. 그럼 요 A점이 있었던 게 가격 1,000원 그대로 했는데 인구가 300명이 되니까 수요량이 300개가 돼서 요 300개, 여기 300개라면 이 점으로 와야 돼, 이 점으로. 요거 A 다시점이야. 그럼 A점에서 A 다시점으로 간 것은 가격이 변한 겁니까? 인구가 변한 겁니까? 인구. 인구는 가격 이외 요인. 그럼 수요 변화. 그러니까 수요 변화가 일어나면 수요곡선 상의 A점이 수요곡선을 따라서 B점으로 간 게 아니라 수요곡선 밖으로 빠져나와 버려. 그러면 같은 논리가 B점에도 적용돼. 그럼 이 점도 요거 오고. 그러니까 모든 점들이 수요곡선 1번의 모든 점들이 전부 다 우측으로 옮겨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옮겨오는 거라고 D2가 되는 거야. 칠판에 수요곡선 몇 개입니까? 하나밖에 하나. 요거 안 보인다 겠죠. 옮겨왔으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우측으로 옮겨온 거야. 이걸 수요 증가라고 불러. 수요 증가. 의미 아셨죠? 이렇게. 지금 가격이 변했습니까? 인구가 변했습니까? 인구가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 변화가 되는 거지. 현재 그러면 인구가 감소하는 거 한번 해봐라. 알았어요. 별걸 다 시키네. 자, 가격은 1,000원 그대로 있는 거야. 가격 1,000원 그대로 있는데 인구가 200명에서 100명으로 감소해봐요. 그러면 수요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하겠죠. 100개로 이렇게. 100개로? 그럼 이걸 A2 다시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A2 다시점을 여기다 한번 찍어볼게요. 가격은 1,000원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인구가 100명이 되니까 수요량이 100개야. 그럼 가격 1,000원이고 수요량이 100개인 점이 이 점이거든. 그럼 요 A점이 A2 다시점으로 좌측으로 옮겨와야 돼. 이 논리가 모든 점에 적용되면 이 수요곡선 D1이 좌측으로 와서 D3가 된다고. 그럼 D1이 D3가 됐습니다. 좌측이동했죠? 요거는 아파트 가격이 변한 겁니까? 인구가 변한 겁니까? 인구. 그럼 수요 변화가 되는 거지. 근데 수요 변화가 일어났더니 이 수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분명히 가격 유행 요인. 인구가 변했더니 수요곡선 자체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근데 수요 변화는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가 있으니까 수요 증가하면 우측 이동, 수요 감소하면 수요곡선 좌측 이동 이렇게. 오늘 처음에 공부하기 전에요. 이런 거 배운다겠어요. 수요 공급 만나서 균형가에 결정되고 균형점에서 근데 수요가 변하고 공급이 변하면 균형점이 이동하고 그래서 가격이 변동한다고 배웠죠. 그럼 수요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수요 증가, 수요 감소. 그럼 가격이 변하잖아요. 이렇게. 요거 배우고 있다는 소리야. 수요는. 그럼 이 논리가 공급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야. 공급에. 자, 여기 이 표를 만약에 여러분이 외웠어. 외웠는데 근데 요 밑에 게 안 풀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쓰는 시험, 이렇게 논술 시험이다. 그럼 요거 외워서 그대로 써버리면 돼. 그럼 점수를 확보한다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객관식 시험이니까 요걸 알고 문제를 주면 거기다 OX를 해줘야 돼. 자, 열심히 했습니다. 자, 보자고요. 1번, 아파트 가격 상승했습니다. 그럼 이는 아파트 가격 상승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라고 하면 틀린 말이 된단 말이에요. 자, 2번,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입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과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야. 그럼 이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이 아니라고. 아파트 가격 변화가 아니라고. 아파트 가격 변화,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야.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 수요량의 변화라면 된다. 틀리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이걸 할 수 있어야 돼, 이걸. 요거 외워서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마지막에. 3번.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OX. X. 이거 안 되잖아, 벌써. 여기 있잖아.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죠. 수요 곡선 상에
점의 이동이니까. 이해됩니까? 그렇지? 자,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아파트 수요수 우측 이동합니다. 우측 이동합니다. OX, X. 그럼 선생님, 좌측 이동한다면 O입니까? 아니죠. 우측 이동도 아니고 좌측 이동도 아닌 거지.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아파트가 하락했다. 그럼 여기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수요선 자체가 안 움직인 거죠. 의미 아셨죠? 여기에 풀려야만이 요게 되는 거야. 여기 안 풀리면 이게 안 되는 거고. 어렵다. 여러분 그 눈빛이 그러네요. 어렵다. 이렇게 눈빛이네요. 역시 이것도 별표 3개입니다. 처음 해서는 좀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또 하고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했던 거 책에는 뭐라고 나왔는가 한번 더 보도록 할까요? 자, 갑자기 지금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개론보다는 민법에 치우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79쪽 하단부에 가면 수요함수와 수요법칙 이런 말 나왔죠? 그래서 수요함수가 무슨 말인지 이런 거 안 내요. 그건 내면 제가 손에 장을 져요. 그럼 수요 결정요인, 그게 수요란 결정요인이라고 제가 배웠어요. 한 장을 넘겨봐요. 80쪽. 80쪽을 넘어갔더니 상단에 박스가 나오면서 수요량, 해당자의 가격, 임대료, 2번 소득, 인구 나왔죠? 그걸 저는 이제 수요량 결정요인이라고 이렇게 배운 거야. 우리가. 요거요. 이렇게 배운 거라고. 자, 그 밑에 수요 법칙과 수요 곡선 나왔죠? 제가 왜 타이틀을 이렇게 달아놨을까 봐요. 제가 여기 수요 법칙 설명하면서 수요 곡선을 같이 했거든요. 이렇게 묶어서. 그러니까 수요 법칙과 수요 곡선이 이렇게 같은 묶음이다. 똑같은 말이라는 소리예요. 거기 뭐 수요 곡선, 수요 법칙이 중요성이 없다겠잖아요. 옆에 사이드 봐봐요. 옆에 사이드. 80쪽 옆에 사이드 기출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성이 없는 거라고. 자, 81쪽 갑니다. 81쪽 갔더니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나왔죠? 옆에 사이드 기출지문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기출지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해당 주택 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는 동일한 수요 곡선상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해당 주택 가격 변화 있잖아요. 가격 변화 있잖아요. 해당 주택 가격 변화했으니까 수요량의 변화고,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니까 수요 곡선 상의 이동이고. 자, 두 번째. 해당자의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면 수요 곡선이 좌측 또는 우측 이동한다. OX? 이게 수요 변화니까. 자, 그 밑에 갑시다. 부동산 수요자의 소득이 변하여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 수요 곡선이 이동했다면 이를 부동산 수요 변화라고 한다. OX? 이렇게. 우리 책의 기출지문은 다 옳은 말로 만들어 놓은 거야. 틀린 지문도 옳은 말로 만들어 놨다고 이제 이렇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봅니다. 넘겨서 82쪽에 갔더니 거의 핵심이라고 나와서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나왔죠? 그림이 나오고 그 밑에 요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동, 동일 수요곡선 상해 점의 이동, 수요곡선 자체 이동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지금 공부한 거야. 이 논리가 공급에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공급은 여러분이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이렇게 똑같은 논리니까. 자, 수고하셨고 10분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합니다.